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꿈도 희망도 없는 쇼펜하우어가 좋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라색 부분부터 들어가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우리는 타자의 담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고유의 작업과 작품에 따라서 스스로를 평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지난 시간에. 아무 말도 안 들리도록 모든 공격적인 말을 다 잠재우기보다 자기 고유의 가치에 대한 약간의 의견이라도 가져야 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진정한 존중은 무엇인가? 고요를 주고 실질적인 경멸은 욕설을 주는 것이다. 열정을 너무 집어넣지 말고 다시 이성을 차려보자. 확증 사실은 이것이다. 인간들은 다소 악의적이어서 다른 사람의 참담한 실패를 즐긴다. 그렇죠. 아주 좋아하죠, 사실. 그죠, 사람들이. 하지만 이런 진창 속에서 뒹굴러야 할 어떤 의무도 없다. 우리도 그 사람한테 망신을 줄 것이 있기는 하지만 똑같이 대응하면 악의가 되풀이 된다. 뭐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라는 거죠. 못되게 구는 사람에게 대꾸를 해가지고 상황을 악화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발길질을 당해도 그 자리에서 복수를 하지 않았다. 발길질이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발길자신이란다. 발길질 하는 놈이 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인격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소크라테스는 생각을 했던 거겠죠. 이 부분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인간들은 고통을 당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도중에 다른 사람들을 책임자로 만들고 더 사악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느끼는 게 지가 만들어서 느끼는 고통인데 사실상 그게 다른 놈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다고 느낀다고 쇼펜하우어는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의미에서 적어도 고통의 이유를 알기만 해도 우리는 덜 공격적일 수 있다. 물론 초연함에 이르기까지 쉽지 않겠지만 이기기 위해 상대를 기진맥진하게 만드는 모순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실망하다 보면 이런 부조리한 감정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아니, 나는 이걸 원하지 않았는데 저 자식이 나에게 강제로 마치 이걸 원하도록 만들려고 애쓰네? 막 이런 느낌 들잖아요. 나는 더 이상 이거 원하지 않아. 이런 감정들, 이런 것들은 에고의 후퇴를 알리는 오히려 좋은 징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무심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관객의 시선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과 우리는 사실 뭐예요? 특별한 관련이 없다. 되게 중요한 말이죠, 이거. 우리는 운명에 집착하지만 세계를 보는 관객이 만들어낸 산물로서 보아야 한다. 우리 역시 그 산물의 일부다.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아도 본능이 밀려나오는 것을 직감한다. 우리의 몸이 본능적으로 이완과 기쁨과 환희를 요구한다면 우리의 정신은 이런 요구들 속에서 무언가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것이 대자연이 갖는 대혼용이다. 하지만 끝없이 헛되이 목표도 없이 요구하고 주장하는 건 말이다. 이게 의지의 특질이죠, 그죠? 운명에 집착하지만 우리는 관람객으로서 우리의 삶을 제3자의 모습으로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연의 일부로서, 그죠? 그래야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무관심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바깥에서 볼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수정하고 내면을 조각하느라 거리둔 시선을 갖기 힘들다. 그런데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고 얕은 여울과도 같은 영혼을 위대하다고 적고 인간 희극과도 같은 광경을 보며 미소 짓는 것은 무척 흥미로운 일이다. 쇼펜하우어는 항상 일기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곳에 자신의 영혼 상태를 적었다. 그 영혼 상태가 별로 반짝이지 않을 때도 말이다. 자기 자신의 사례를 보여주려고 했다기보다 스스로를 살피면서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을 바라보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객관성을 찾기 위함이었겠네요. 그죠? 다른 사람들도 그 일기를 보면서 자신을 고치고 살피며 더 나아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배울 만한 것을 찾으려는 것이지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아니다. 쇼펜하우어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고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심도 없었다. 순수한 자기 자신의 모습의 관찰만이 그의 관심사였다. 자기자가 비판가들의 먹잇감이 되던지 말던지 상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행위는 어떤 면에서 모범적이다. 자신의 무심해지는 것이 아직 연옥 단계는 아니다. 우리의 비열함이나 신경질, 치사함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감추기보다는 보는 것을 받아들이는 단계다.
우리 자신에게는 초연해졌지만 이것으로 끝은 아니다. 승리를 거두겠다거나 아니면은 모든 상황에서 혜택을 보겠다는 등의 투지는 더 이상 없다. 싸워서 이기겠다거나 모든 상황에서 내가 더 많이 가져야겠다라는 투지 같은 것들이 없어지는 그러한 상태가 사실상 진정한 행복이자 평온에 이르는 단계라고 보는 거죠. 잠재적인 갈등의 뇌관은 거의 제거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해결책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스스로에게 무심해지는 단계가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효과들이겠죠. 천천히 이렇게 불러일으키겠죠. 초연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면에서 관찰하는 것이 더 이상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시작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리의 질투가 아니다. 우리 자아는 우리 자아일 뿐이지 우리의 질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다. 정신적 관점에서 이것은 큰 차이가 있다. 나는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성적 욕망 그 자체가 아니다. 나는 내 몸이 욕망하는 것을 관찰하고 있다. 나는 내가 성욕으로 불타고 있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거리두기, 마치 제3자처럼 바라보기는 이미 자유를 향한 걸음이다. 한 사람은 자기 욕망과 충동 속에서 범행을 저지른다. 또 한 사람은 비난받아 마땅한 충동을 자신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치료하겠다는 열망을 가진다. 두 사람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불자들은 집착을 벗어내는 초연의 연습으로 새김의 토대에 대한 경이라 불리는 것을 제안한다. 자,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나는 이것이 아니다 라는 이러한 연습은 치료에 효험이 있다. 이게 이제 주석이 뭐라고 달려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수행의 4단계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탐욕과 근심을 제거하고 몸에 대해 몸을 관찰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느낌에 대해 느낌을 관찰하고, 세 번째는 내 마음에 대한 마음을 관찰한다. 네 번째 사실에 대해 사실을 관찰한다 라고 하네요. 몸, 느낌, 마음, 사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효험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관찰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한테 느끼는 지각의 방식을 변경시켜주면 이전의 나 혹은 내 것에 대해 그라고 하는 이 비인칭, 3인칭을 연습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배가 고프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내 몸은 배가 고프다. 그는 배가 고프다라고 말한다. 나는 고통스럽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오만은 고통을 느낀다. 분노는 열기를 일으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두통을 만들어낸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집중하는 사물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떼어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몸이 아니다. 이런 이성조차 아니다. 마치 비인칭 주어를 써가지고 비가 내리다, 눈이 내리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연습을 하면은 익명의 현재성 속에 있는 나는 흩어지고 사라진다. 그러니까 나를 흩어지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게 목적이겠죠. 나로부터 사실상 모든 고뇌와 집착이 비롯되니까 확실히 이게 쇼펜하우어가 불교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생각은 그렇게 바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바로 적응되지는 않는다. 생각은 잠시 그렇게 떠다니다가 조용히 사라진다. 하지만 의지적 행동이 다시 개입하자마자 나는 내 정신으로부터 이러한 생각을 몰아내야 한다. 모든 비동일화 과정이 다시 무너진다. 우리가 갖는 개별성은 자체의 본질을 갖지 않아서이다. 우리 세포의 단계를 보자. 세포들은 우리가 탄생한 이래 몇 번을 거쳐 재구성되었다. 도대체 우리의 영속성은 어디에 있나? 세포도 매 순간 죽고 다시 세포가 형성되고 그러죠. 상처가 나면은 그 상처가 난 자리에 상처가 아물면서 새로운 살이 돋는 것도 세포가 재생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이를 들면서 계속 세포가 조금씩 죽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진료의 흐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개별성 자체가 본질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에 동화되면서 대체되기 전에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니 거기에 어떻게 집착할 수가 있겠나. 이거는 유물론이랑은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이간이 인식론에 있어서 유물론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안 돼요. 물건이 있고 그것 때문에 있어서 그 물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신이 생겨난다라는 그렇게 물질을 선행하는 방식의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의 사상은. 쇼펜하우어는 실질적으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도 유물론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잘못된 세계를 파악하는 방식이다라고. 주관과 객관은 그런 식으로 선행하고 후행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게 이제 의지의 표상으로서의게가 이제 쇼펜하우어의 철학의 정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복잡하고 심오하게 드러나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좀 대중을 저격하고 겨냥한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겠죠. 자, 어쨌든 간에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에 무심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행복해진다. 저도 이거는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역설적으로 집착에서 벗어나야지만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좋거나 나쁘거나 한 것을 계속 찾는 것. 이것이 도리어 소중한 자기의 자아를 망가뜨린다라는 거죠. 타협의 논리에 둘러싸여 있는 세상에 더 집착하지 말기, 근심하지 말기, 이것이 진정한 휴식이다 라고 하면서 이 단원을 마무리하나 봅니다. 그죠? 그럼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공부한 것에 대해서 쇼펜하우어적 수행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일주일 동안 해묵은 자아투쟁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자 사전 검토를 하는 것부터 그 시작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 하루 동안 자기 근심이 나타날 때마다 수첩에 적어라. 고민이 나타나는 걸 수첩에다 적는 거예요.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흔히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거나 상처받은 감정들이다. 그래서 일단 이 준비 작업이 되었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행동을 관찰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것도 논증하려 하지 말고 행동만 취하라. 뭔가 말해가지고 네가 옳다, 그건 틀렸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고 행동만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가 끝나갈 때쯤 결산을 내보자. 자기 존중이 있는데도 정말 당신이 패배했는가? 아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편안해지지 않았는가? 하고 물어보는 거죠.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좌지우지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그 사람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거리를 두고 바라보고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수첩에 적으면서 내가 느꼈던 감정들이 그 사람들의 자체라고 감정이라고 바라보지 말고 행동이 뭘 보여주고 있는지만을 생각해 보라는 거겠죠. 이게 처음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잘 안 됐어요. 왜냐면은 그 행동을 보면 그 녀석이 바로 그 행동의 본질이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실상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고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도 어리석음의 일종이죠. 왜냐하면 결국 그 행동이 자기 파괴적이라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무지함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이죠. 자, 하루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을 해보자. 가령 어떤 일이 나를 어떤 방향으로 데려갈까? 나는 아마도 이런 방식으로 행동하겠지? 이런 상황에서는 이걸 선택하겠지? 뭐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어 예측과 현실을 대면해보라. 현실과 만약에 다르게 했다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분석해보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계획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날 하루 아침에 계획했던 것을 얼마나 이뤄냈는지 내가 예상했던 대로 하루가 흘러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것에 대해 과학에서 하듯이 임상적이고 차가운 시선을 던져라. 이것도 정말 핵심적인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감정을 개입하지 말고 그냥 아주 차갑게 해부학하듯이 메스 들이대듯이 시선을 던져보라는 거죠. 그래서 일어난 것이 당신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더라도 해부학 탁자에 놓여있는 벌레를 보듯이 차갑게 관찰하라. 우리 자신을 관찰하는 자의 위치에 둔다면 일어난 일에 덜 영향을 받는다. 우리 운명에도 덜 집착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토록 소중한 나에게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지는 길이다 라는 거죠. 이러한 시각이나 이러한 관점은 종교를 막론하고 남녀를 막론하고 그죠? 국적을 막론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상. 체험한 상황을 체스 선수의 시선으로 관찰하라. 방금 놓은 체스를 마치 그것을 놓지 않은 사람처럼 회고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미 벌어진 일을 그 체스 말이 그 칸에 이제 장소로 옮겨가면서 칸을 점유하죠. 근데 그게 이제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놓지 않은 사람처럼 회고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른바 파토스, 가슴 속에 일어나는 정념을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배력을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파토스가 그저 정념이죠. 가책은 일종의 유해함을 가져온다. 그냥 자책하고 이래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사실. 외부에서 들어온 타격을 보면서 효과나 무용함을 관찰하지만 당신은 그 장면에 부재한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공격이 들어왔는데 그게 무용함, 아주 별 의미 없다, 타격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 그 공격이 들어온
그 연극의 한 장면으로서 그 장면에 나는 주인공도 아니고 엑스트라도 아니고 거기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극적 싸움에서 승리했다, 패배했다 이런 감정이 들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가책이나 마치 내가 이러지 않았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하는 훨씬 잘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 감정은 우리라는 사람에게 너무 집착해서 생긴 것이다. 내가 전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어떠한 의지라던가 기질이라던가 성향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는 철저하게 감정이 배제된 채 내 선택에 의해서 모든 게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이상적이고 이성적인 인간이라고 스스로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 그렇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방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훨씬 더 잘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 그런 감정, 그런 것들이 이제 안 생겨나겠죠. 그죠? 왜냐? 우리는 완벽하게 스스로 자유의지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내가 완벽한 이성을 가지고 움직인다라는 생각을 버림으로써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겠죠. 그죠? 지금 뭐 새들이 까마귀인지 쥐박인지 이 쇼펜하우어 철학에 동의하나 봐. 왜냐? 지금 자연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우주 만물의 섭리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 개별적 존재로서 자연의 일부로서 자의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저 미물들에게 저런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짹짹거리는 소리로, 그죠? 자, 그래서 반대로 가슴에서 용솟음 치는 것을 어떻게 한다? 써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당신의 자아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아니지, 여기 이 부분을 빼먹었네. 쇼펜하우어처럼 일기를 쓰라네요. 당신의 영혼의 모든 비열함을 관찰자의 시선으로 열거하라. 내가 가지는 감정, 얼마나 헛된지, 한심한지, 비열한지 객관적으로 열거하라. 목표는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인간에 불과한 가슴을 가진 진지한 관찰자가 되는 것이다. 스스로에게 집착하기 때문에 여러 사실을 꾸미고 왜곡하고 약간의 자기 존중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들을 재해석하죠. 끊임없이. 그 반대로 가슴에서 용솟음 치는 것을 그냥 써보라는 거예요. 재해석하고 왜곡하지 말고 뭐 자기를 존중한답시고 미화시키지 말고 인지부조화하지 말고, 그죠? 그러면 자신의 자아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아와의 비동일화를 연습해보라. 나를 그로 바꾸어보라. 그렇게 생각하자마자 당신의 일기장에도 나를 그라고, 나를 그녀로 적어보라. 나는 이라고 생각한다를 이런 생각이 막 솟구쳤다. 그에 따르면 이라고 적어보라. 코기토를 부셔버리라는 거죠. 나는 분노를 느꼈다라고 하는 대신에 누구누구에 의해, 무엇에 의해, 어떤 것에 대해 야기된 분노라는 감정이 있었다라고 적어보라. 야, 근데 제가 말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에 의해라는 주어를 붙이면 안 되죠. 인격적 주어를 붙이면 안 돼. 왜냐? 방금 영상, 이전 영상이 아니라 방금 불과 몇 분 전에 뭐라 그랬어요? 소크라테스가 발길질 당해도 반응을 안 했다는 식으로 얘기했었죠. 왜요? 그게 자기 파괴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그 가해자가 나를 가해함으로써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누구에 의해서 야기된 분노의 감정이 아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그거를 적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나는 불안하다 라고 말하는 대신에 불안이 내 영혼을 뒤흔들려 하고 있다. 지금 불쾌감이 나를 엄습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이 덥고 찝찝함이 나의 신체에 땀을 유발시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어디에서 온 것일까? 호르몬의 작용에서, 피부 세포의 작용에서, 아니면은 저기 뇌하수체에서, 나에게 뇌하수체에서 딸꾹질을 일으키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겠죠. 나에게라는 것도 빼야겠네. 그의 신체 기관에서,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겠네요. 그죠? 이러한 비동일화 작업은 당신을 초연하게 만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쇼펜하우어적 수행이었죠. 수행이 중요한데 수행을 마무리하고 있네요. 그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보편적인 사랑을 위한 자기 체념이라는 말인데 이게 사실상 이 부분이 쇼펜 철학이 어째서
인류애가 들어있는 철학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흥미진진하게 또 기분 좋게 상쾌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